명절을 잘 보내고 온 이제 목요일입니다. 월요일 같지만 주 후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반가운 이 동계올림픽에서의 금메달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음력으로는 오늘부터 2026년이 본격적인 시작이죠. 자, 새 출발, 그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 갖고 보겠습니다. 프리마켓 시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의 움직임은 지금 지수단에서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견인할 거라는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75%의 강세 움직임, SK하이닉스가 2%의 상승 움직임을 타면서 18만 전자, 90만 닉스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고요. 자동차 쪽도 빨간불, 2차 전지도 대체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의 강세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상승, 이를 밀어내고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2%의 도약으로 시총 1위권까지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봇도 종목별로 조금은 상이한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대 강세입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이오와 함께 지금 이 소보장단에서의 강세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2%가량의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함께 SK스퀘어가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드디어 10만 원 도약을 보여주면서 안착 시도에 나설 것인가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3.5%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반도체와 함께 조선, 방산, 원전까지 기존 산업재의 강세 움직임이 프리마켓 시세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인데요. 증권주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날아올랐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 두 자릿수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작은 증권사들도 튀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가운데 현대차증권 20%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SK이터닉스도 지난주 금요일에 KKR 이 사모펀드 쪽에서의 투자 소식으로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까지 그 기세를 좀 더 이어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OLED 단에서 이젠 로봇주로 도약하고 있는 선익시스템의 추세적인 강세도 확인되며 지난 금요일에 좋았던 종목들의 기세가 확인되는 모양입니다. 자, 시세는 여기까지 체크해보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추세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는 계속해서 반도체 쪽으로 모여져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한 차례 출렁였고요. 월요일 휴장, 화, 수,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미국 시장 안에서의 반도체 쪽은 분위기가 나아지는 행보였습니다. 간밤까지도 그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간밤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강세, 나스닥과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칩 주식들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기세는 마이크론 쪽이 강한데요. 사실 한 차례 이제 HBM4를 AI 가속기 베라 루빈 쪽으로 납품하는 데 있어서 점유율 0으로 가져가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양강구도로 가져갈 거다. 이 잡음을 겪어내면서 한 차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2월 한 달간 지금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마이너스 12%까지 급락을 나타내면서 월간 하락으로 접어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플러스로 돌아세우면서 지금 간밤에 5%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 라인까지 5일선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간밤의 내용으로는 미국의 헤지펀드 거물이라 불리는 데이비드 테퍼, 그가 이끄는 아팔로사라는 펀드에서 마이크론의 지분을 대폭 늘렸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여전히 AI 사이클 안의 주인공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메모리 기업이구나를 확인했고요. 이쪽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좋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규모 투자도 아끼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 일본 쪽뿐만 아니라 이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자신들의 미국 안에서의 투자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요. 500억 달러의 투자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내년에 이제 가동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기대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은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기대감은 여전하고요.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심으로 해서는 그 메모리의 실적 기대감, 기울기가 언제 꺾이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2% 가깝게 상승했는데요. 지난번에도 갖고 온 차트인데 지난 작년에 3분기 때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이를 도약할 모멘텀이 과연 어디 있는가를 계속 찾아 나서는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간밤 재료는 좋았습니다. 이제 메타, 그러니까
대체로 빅테크들이 탈 엔비디아 전선을 타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에 반갑게도 메타라는 큰 손이 구글의 TPU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손을 잡았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베라 루빈 쪽으로 GPU 선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급 계약 체결 내용과 함께 2%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이달 말 25일에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가 되기, 또 다음 달에는 3월 중순에 가장 대표적인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젠슨 황 CEO는 AI 반도체와 관련된 로드맵, 또 로봇과 자율주행과 관련된 대다수의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촉매제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같이 연결고리를 잡고 이들 종목들의 고점 돌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더불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함께 지금 데이비드 테퍼 아팔루사 펀드가 한국의 ETF 투자도 대거 늘렸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전해주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같이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반도체 리포트 점검하고 가시죠. NH투자증권에서는 반도체 기대와 걱정 사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아시아 투자자들 대상으로 한 마케팅 후기였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3개월 전,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진행했었던 아시아 마케팅과는 다른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 관점을 유지합니다만 3개월 전과는 다르게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메모리 기업들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대다수 늘어났다. 이것이 포커스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투심 중심으로 해서 좋아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EPS 상향의 기울기가 언제 꺾이느냐,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이냐, 그리고 중국의 생산 능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리스크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매수 심리보다 매도 심리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요와 공급단에서의 핵심으로 본다면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뜨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수요는 데이터 센터향 중심으로 해서 실적 상향, EPS 상향을 꾸준히 이어갈 거로 봤는데요. 다만 PC, 스마트폰 업체들,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애플을 제외한 대다수의 이 기업들이 올해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인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렇게 모바일 관련해서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 치플레이션으로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감들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공급단에서는 메모리 기업들 대부분 캐펙스가 HBM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제한적인 클린룸 감안해 봤을 때 연내 공급이 늘어나진 않을 건데 지금 여전히 NH투자증권에서도 최대 리스크는 중국 CXMT가 IPO 이후에 계속해서 웨이퍼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장비 발주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율 자체는 굉장히 아직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가격으로 지금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 안에서 틈새 전략을 공략할 CXMT의 MS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주가 차트 잠깐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 급등과 함께 삼성전자 4%의 상승으로 지금 출발과 함께 오히려 거래 터지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고요. 지난주까지 신고가 라인 경신이 됐습니다. 20만 전자 코앞입니다. 다음은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완만하게 예상호가 들어오네요. 지금 고점 돌파는 아직입니다. 오늘 신고가 돌파, 그 역사적인 날이 또 될 수 있을지 지켜보죠. 네, 두 번째는 이 대미 투자 관련돼서 후보군, 그러니까 조선 원전이 되겠죠. 지금 미국에서 1호 대미 투자를 확정지었고 36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AI, 이 에너지, 그러니까 광물 이쪽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3대 프로젝트는 거의 다 전력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갔고요. 지금 공화당 텃밭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표심이었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맛에 딱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한국 차례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압박이 원전 플러스 알파의 패키지 혹은 조선 쪽으로 투자 압박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실무단은 바로 방미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이 곧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 에너지, 광물 이쪽으로 유력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션은 나란히 1월 15일, 1월 20일 신고가 경신 이후에 한 달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죠. 쉬어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안에서 다시 한번 대미 투자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주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LNG 측면에서는 한국화본, 태광, 미국의 수출이 확대되게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눈여겨보겠습니다. 원전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중기 터빈 계약까지 우리가 쉬는 동안 나왔기 때문에 모멘텀 움직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분위기가 좋은 건설주 안에서 원전이 계속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죠. 지금 10만 원 넘어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잠시 후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간략하게요. 방산입니다. 미국의 이란 전면전 가능성이 90%까지 올라갔다. 악시노스의 보도입니다. 이 내용으로 지금 조만간 전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한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국제 유가는 곧바로 튀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봤을 때 캐나다, 호주에 대규모 방산 계획이 전해지고 있고요. 폴란드에서는 우리를 투자 늘려라. 그러면 무기 살게라는 이런 압박 움직임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방산주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까지의 그 투심 역할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리 옮겨서 전략 구체적으로 논해 보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열리는 개장입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까지 분위기 좋았는데요. 지금 예상 호가가 설레네요. 5,600이라는 숫자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의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1% 넘게 반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SK증권 WM1 영업본부 PB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정말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긴 연휴 끝에 찾아온 시장 분위기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는 보여요. 핵심이 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간밤 미국 시장, 그러니까 3거래의 연속적인 흐름을 다 받아갈 텐데 간밤 분위기에선 반도체가 좋았었거든요. 마이크론의 흐름, 오늘 반도체 투톱의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꾀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다행히 이제 미국의 기술주가 조정이 좀 마무리 단계에 저는 들어갔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네. 뭐 국내 증시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지난주부터 뭐 18만 원 돌파를 하면서 가장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이제 한 90만 원 돌파는 아직 이제 이 목전에 두는 상황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에 대한 또 납품이 또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등 스토리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또 낙수 효과에 따라서 소부장 업종들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유진테크를 필두로 해서 전공정 업체들도 반등을 좀 많이 줬는데, 상대적 수익률로 본다면 이제는 또 소부장 업체들의 반등 스토리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속적으로 디램 가격에 대한 병목 현상은 올해 26년도에는 저는 해소가 되지 않을 걸로 본다고 했을 때는 올해 내내 또 이 반도체를 필두로 한 국내 시장의 이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또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 계속해서 높여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소부장 안에서요. 지금 엔비디아 밸류 체인은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가 간밤에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니 두산 그리고 파미셀은 급등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호평도 나왔거든요. 이쪽도 좋게 보세요. 네, 뭐 파미셀하고 이제 사실 두산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네.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비지 쪽이죠. 또 AI 소재 호재 업황에 힘입어서 25년도 또 실적도 견조한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GTC 관련된 2026 또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의 반등 스토리에 맞춰서 또 이 두산과 파미셀에 대한 반등도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99만 원 2월 12일 날이죠. 99만 9천 원 근처에서 사실 고점에서 좀 저항이 일부 맞았지만은 저는 그래도 100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 단기간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긍정적인 또 두산에 대한 반등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0만 원 라운드 피겨만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히네요.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추세적으로 너무 좋은 증권주인데요. 계속해서 금융주 쪽으로 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이재규 차장님께서 꾸준히 해주셨는데 한국금융지주가 8% 급등 출발 앞두고 있고요.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증권 다 날아가면서 신고가에서 출발 앞둡니다. 더 들고 가야 돼요? 아니면 이제는 슬슬 정리를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네. 드렸고, 특히 증권주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기대감이 오늘 그 넥스트레이드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지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뭐 16%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따라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경우에는 저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만이라든지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은행주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저PBR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눌렸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은행주와 증권주는 저는 반반으로 지난번에도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둘 다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조방원 다 여쭤보고 싶었는데 원전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김성우 대표님께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셨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대미 투자와 관련된 압박이 커지면 조선이냐 원전이냐 이렇게 좀 선택지에 놀리게 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오신 부분이 혹시 대미 투자를 염두하고 10만 원 그 이상 지금 노려보자 이런 관점으로 주신 걸까요? 네. 먼저 일본이 52조의 이 투자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좀 압박감이 심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또 우리나라 하면은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1차 투자액을 보니까는 대부분 이제 화력 발전에서 이제 배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본다면 당연히 떠올리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떠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웨스팅하우스가 단독으로 기자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빌리티의 또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데 오늘 제가 드린 이유는 10만 원에 대한 오늘 이 돌파? 넥스트 시장에서 돌파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 중심으로서 원전, 조선 다 좋지만은 핵심적인 종목 에너빌리티를 빼놓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신규 수주가 워낙에 지금 14조 7천억 원 사상 최대치를 돌파한 점도 에너빌리티 실적의 펀더멘탈까지 좋아지는 구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목표 주가는 한 12만 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 9만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셨고요. 우리 이재규 차장님은 삼성중공업 조선에 또 한 표를 주셨거든요. 개장하고 나서 추가적인 전략 드릴게요. 5,600선 위에서 출발 대기하는 코스피 바로 힘차게 시장문 열어보겠습니다.